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술 사회를 말하다 챕터입니다. 학습 목표는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술 작품을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 0, 그 다음에 좋아요 제로, 팔로워 제로. 휴대폰을 든 채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존재합니다. 미술은 각 계층의 생활상과 소소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면서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이어트의 스트리트 아트 작품입니다. 그래피티 미술가인 뱅크시가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는 아이는 순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작가는 SNS에 매달린 채 울고 웃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 어린 나이의 형상의 투영에 풍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그래피티 아트, 낙서 미술인데요. 이탈리아어로 글귀라는 뜻의 그래피토의 복수형입니다. 그래피티는 벽 표면을 긁어 만든 드로잉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낙서는 인류가 문화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행했던 생활의 한 흔적으로 본격적인 의미에서 미술의 주제로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60년대 말 뉴욕 브롱크스 거리를 중심으로 유색인종 청년들이 분사식 스프레이 페인트에 극채색을 활용해 격렬한 에너지와 속도감을 담은 그림과 도안 문자들을 거리의 벽과 지하철 등에 그려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내 곳곳에 자신의 서명을 남긴 수많은 그래피티 작가들이 활동하였는데요. 1983년은 네덜란드 로테르탐의 보이스만 보이닝 인겐 미술관에서 최초로 대규모 낙서 미술전이 개최되고 시드니 제니스의 블루치 갤러리에서 후기 그래피티 전시회가 열려서 그래피티 미술의 절정기에 달한 해가 됩니다. 작가 오윤의 우리가 지나온 시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농민, 회사원, 건설 노동자, 여공, 배달부 등의 군상을 통해서 산업화, 도시와 시대의 삶의 모습을 담아냈어요. 1980년대 군사정권과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저항하며 등장한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작품인데요.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에도의 나날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눈 개고 맑은 날, 니온바시 다리 풍경을 밝은 색채와 과감한 구성을 통해 채색 모파나 우키요에라고 하죠. 표현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각 나라의 민속 의상을 입은 일상적인 장면으로 친근감과 환상성을 자아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 제목은 토크 1, 신선미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토대로 텍사스주의 남부 지역에서 살아가던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브리올의 사냥꾼의 귀가 작품입니다. 12달의 전경을 표현한 연작 중 하나로 네덜란드 국민의 일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습니다. 풍속화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생활 모습을 표현한 그림으로 예술 작품의 가치뿐 아니라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함께 지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풍속화는 18세기에 발달했고 서양에서는 16, 17세기 네덜란드 지역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후기 풍속화를 살펴보면요. 다음 작품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풍속을 담은 그림은 고분 벽화에도 나타나지만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때는
18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이때부터 서민의 생활상의 회화의 주 소재가 활용되기 시작했고 인물의 차림새도 그 전에 중국 북색에서 벗어나 조선 사람의 의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풍속화가 유행했는데요. 우리의 경우 탕평책에 따른 정치적 안정, 농업과 수공업의 발달, 자주 의식을 지향하는 실학의 등장 등이 풍속화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 작가로는 윤두서, 조영석,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등이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작품은 신윤복의 주유청강이라는 작품으로 종이에 채색이 된 작품입니다. 신윤복은 조선 후기의 화가이며 아버지 신한평의 뒤를 이어 한때 도화서의 화원이었기도 하는 신윤복은 참신한 색채가 돋보이는 산수화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특히 풍속화에서 그만의 독특한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한량과 기녀를 중심으로 한 남녀 간의 애정과 낭만, 양반 사회의 풍류를 다루었는데요. 가늘고 섬세한 부드러운 필성과 아름다운 색채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갸름한 얼굴에 눈꼬리가 올라가게 표현함으로써 다소 선정적인 느낌이 들며 인물들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주위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입니다. 대부분의 작품에 짤막한 글과 낙관이 있지만 연대를 밝히지 않아 그의 화풍의 변천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이 화첩은 일본으로 유출된 것을 1930년 전영필이 구입해 새로 틀을 짜고 오세창이 발문을 쓴 것으로 미술작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18세기 말 당시 사회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사와 복지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간송 미술문화재단 소장품으로 국보 제13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김홍도 작가의 자리짜기 작품입니다. 종이의 담체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의 의미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가는 윤두서이고 제목은 채도, 비단의 먹으로 제작되었고요. 공제 윤두서는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함께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조선 후기 3제로 불릴 만큼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특히 심사정과는 그의 초상화를 그려줄 만큼 절친한 사이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이들 중에서 독특한 실학적 화풍을 남긴 이가 바로 윤두서입니다. 이러한 화풍은 그가 평소 생활 속에서 추구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으로 그는 과학을 바탕으로 사실주의와 풍속화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당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좌절감을 느꼈고 지식계급은 분열되고 선비들은 낙항하여 벼슬을 멀리했으며 양반 사대부들도 지배체제 내부의 모순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싹틔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뜻있는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학풍이 실학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숙송시대에는 실학사장의 발생과 더불어 신문물이 유입되고 각 방면에서 진취적인 기상이 엿보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주자학의 관념성에 회의를 느끼고 실사고시 학문적 경향을 보인 학자들이 사물과 자연에 대해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활동한 윤두서는 하층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새로운 장르의 풍속화를 창조해냈습니다. 나무를 캐는 시골 아낙네를 그린 채도는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의 풍속화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농공과 서민 생활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대부 출신이었던 윤두서가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소재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학성과 박학을 추구하는 집안의 학문 경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까지 회화에서 나오는 인물은 대부분 선비와 신선 아니면 미인 정도였기에 서민의 등장은 조선시대 회화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윤두서의 채도는 조선사회에서 서민의 위치가 전과 다르게 주목되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의 조류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진보적인 태도를 유추하게 합니다. 윤두서는 기존의 전통 화법과 필법을 충실하게 계승하여 자신의 그림과 글씨의 밑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글씨는 동국진치의 맥을 잇고 그림에서는 당시 새로 대도하는 남종 문인화를 수용하여 사실적 묘사를 강조하면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에서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대담한 자기 결단과 자기 갱신으로 종래의 화가들은 생각지 못한 속화까지 그리면서 19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